최근에 410조 원 규모 미국 일본 공동 국부 펀드 제안 이거 보셨죠? 이게 인공지능, 그러니까 AI하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상당히 큰 뉴스죠. 오늘 주신 자료들 보니까 뭐 관세 정책부터 이 거대 펀드, 또 AI 투자 열풍, 암호화폐 시장 변화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복잡해 보여도 큰 흐름이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맥락,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해보죠. 그럼 먼저 글로벌 경제 줄다리기, 이 관세 문제부터 좀 볼까요? 네, 트럼프 행정부 관세 있잖아요. 유럽에 50% 매기겠다는 거. 아, 네네. 그걸 일단 7월 8일까지 연기했어요. 자료에 따르면 근데 당신들이 전화해서 내가 봐줬다. 이런 트윗도 하고. 하하, 네, 특유의 스타일이죠. 그렇죠. 전형적인 협상 전략으로 보여요. 실제로는 한 25%? 근데 중요한 건 이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 있잖아요. 네. 이게 2분기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. 이런 분석입니다. 아, 단순 관세율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이 크군요. 그렇죠. 여기에 또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제안한 410조 원짜리 미일 펀드. 와, 규모가 정말. 네, 이게 기술, 인프라, 특히 AI 쪽에 대규모로 투자될 거라는 건데요. 정부 주도면 민간보다 효과가 빠를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그게 매력 포인트죠. 양공 모두에게요. 다만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진행 중인 미일 관세 협상, 이게 좀 마무리가 되어야 본격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아, 그게 선결 조건이군요. 네, 그래서 6월 G7 정상회담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. 분수령이 될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이 펀드 논의 자체도 관세 협상 기대감이랑 맞물려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죠. 단순 제안 이상이에요. 그럼 이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투자될까요? AI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. 네, 자료에 나온 AI 분석 예측이 이게 좀 놀랍습니다. AI하고 데이터 센터 직접 투자가 한 33%에서 50%. 와, 절반 가까이 되네요. 네. 근데 반도체, 칩까지 합치면 무려 60%에서 83%까지도 봐요. 83%요? 네. 거의 다네요. 그렇죠. 뭐 태양광, 스마트시티 이런 관련 분야까지 넣으면 사실상 그냥 AI 중심 투자라고 봐야죠. 자료 표현이 재밌는데 이 성장세를 산불처럼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난다 이렇게 묘사해요.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. 엔비디아 저가 칩 개발 소식도 이런 맥락이겠고요. 네, 큰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죠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펀드가 암호화폐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. 7%에서 13% 정도. 네, AI 분석 결과가 그렇긴 한데 물론 AI 분석은 틀릴 수도 있고요. 또 손 회장 과거 암호화폐 투자 경험도 있고 하니 이건 좀 신중하게 봐야죠.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고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코인들이 거론되나요? 뭐 이더리움, 솔라나, XRP 같은 메이저 코인들 아니면 랜더나 아카시처럼 AI 연산력 관련 코인들. 아, AI 관련 코인들이요? 네, 그러니까 이 거대한 자본 흐름이 암호화폐, 특히 특정 알트코인들과 뭔가 연결점을 찾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. 기업들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아요.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고도 DCC 엔터프라이즈, 여기도 3년간 5천 비트코인 산다고 하고. 네, 기관 매수는 이제 뭐 글로벌 트렌드죠. 블랙록 같은 곳들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불이 붙었고요. 2045년에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절반을 가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런 자료도 있죠.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 정책에서 비트코인이란 말 대신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점점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. 아, 디지털 자산. 좀 더 포괄적인 느낌인데요? 그렇죠. 단순히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까지 좀 제도권 자산으로 보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. 뉴햄프셔 법안처럼 시총 5억 달러 넘으면 이더리움 같은 코인도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될 수 있다. 이것도 재밌는 분석이네요. 네, 이게 현실화되면 알트코인 시장에는 정말 큰 변화가 올 수 있죠. 그러게요. 그리고 또 스테이블코인. 미국에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고 중국 징동닷컴 같은 데서는 자체 개발도 하고요. 이런 움직임은 결국 알트코인 네트워크, 그러니까 디지털 고속도로의 활용도를 높여서 그 가치를 올리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인프라 역할을 하는군요. 네. 아, 그리고 여름쯤에 SLR 규제 완화 가능성, 이것도 단기 유동성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변수고요. 와, 이렇게 보니까 거시경제부터 기술 투자, 시장 내부 움직임까지 정말 다 얽혀 있네요.
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자료들은 어떤 투자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나요? 핵심은 장기적인 관점하고 태도예요. 그 재활 환자 비유가 나오는데 회복은 결국 과거 삶의 태도에 달렸다.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. 네, 인상 깊었어요. 그러니까 단기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한 방 노리지 말고 꾸준히 배우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. 4년 주기론도 깨지고 더 길고 높은 상승이 올 수도 있다고요? 네, 그런 전망도 제시해요. 그래서 전략은 타이밍 예측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디지털 자산이나 AI 관련 유망 코인들 있잖아요. 네. 이걸 기회가 될 때마다 그냥 꾸준히 모으라는 거예요. 그리고 매도는 뭐 코인베이스 앱 순위 같은 객관적인 지표 보고 좀 냉정하게 하라는 조언이고요. 꾸준함과 객관적 지표. 특히 2025년 이때가 AI랑 암호화폐 성장을 위해서 유동성이 총동원되는 한 해가 될 거다. 이 예측은 좀 기억해둘 만합니다.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관세 줄다리기부터 410조 밀 1펀드의 AI 투자 가능성, 기관들의 시장 진입, 또 디지털 자산 개념의 확장,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까지 정말 거대한 판이 돌아가고 있네요. 맞습니다. 모든 게 연결되어 있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이렇게 엄청난 돈이 AI와 디지털 자산 인프라로 뭐 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. 네. 그럼 앞으로 한 10년 뒤에 가치 있는 자산이란 뭘까요?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